안녕하세요. 4월 16일 토요일 국일제지입니다. 지난 2021년 자산운용사들의 연간 수익률은 67%라 이렇게 기사에서 올라온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산운용을 가장 잘하는 곳은 단연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 DS 자산운용사도 있는데 이러한 사모펀드에서의 대단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자라고도 하기도 하죠. DS 자산운용사 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이러한 기업들은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장기 투자입니다. 아직은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그러한 기술력을 믿고 10조 이내에 또는 10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산운용사는 보통 1조 5천억 원, 1조 원대, 수조 원대를 운용하고 있고요. 투자 금액은 각 회사당 10억 원 이내 또는 수십억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자합니다. 몇 기백억, 200억, 500억 이런 부분이 아니라 5억 또는 10억, 30억 이렇게 수십억 원 내에 투자를 해서 500%, 1000%, 수백 프로의 수천 프로를 낼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모험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느 일부분은 이제 실패도 보지만 대다수의 높은 확률로 성공을 이어가면서 투자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죠. 오늘은 한번 살펴보겠는데 DS 자산운용의 지난해 이것은 12월 말 기준으로 비상장 기업의 투자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장덕수 DS 자산운용 회장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비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상장할지가 모르는 것이죠. 이르면 1년 이내에도 상장을 하고 늦춰지면은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산운용의 그러한 분석가들 이렇게 애널리스트 이러한 부분으로 회의를 통해서 가급적인 이른 신뢰의 상장을 하면서 그리고 기술력은 독보적인 그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대부분의 성장성이 있는 EP캠텍이라고 해서 2차전지용 전해질을 주 사업으로 하는 곳에 37억 원을 투자를 하겠네요. 큐리바이오라는 기업의 유도만능 줄기세포에 23억 원을 우리는 이러한 이 자산운용사들의 비상장 기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업에 그러한 업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 또는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업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죠. 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지엔티에 20억 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그래핀 제조에서 그래핀 스퀘어에도 15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핀 스퀘어에 15억 원. 이 그래핀 스퀘어는 대단히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하는 그러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국일 그래핀에는 왜 투자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곳에서 투자하는 그래핀 스퀘어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는데 국일 그래핀, 국일 제지가 모회사인 기업은 2019년 6월에도 아직은 투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투자받지 않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하는 데선 우리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왜 그 당시에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장비를 할 적에도 우리가
2019년 8월, 9월 경우에도 많은 투자를 받지 않을까, 혹 일부는 구글에서 투자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지만 회사는 그 어떤 곳에서도 투자를 받지 않고 적은 액수, 뭐 60억 원이라든지 올해가 아니고 2021년 11월인가요? 그때는 105억 원 정도의 3호로 이렇게 사채로 이렇게 자체 해결을 했던 부분으로 이게 사업을 영위해 가고 있죠. 뭐 운영자금 또는 또 타법인의 증권 출자 등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쨌든 국일 그래피는 현재 투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비상장 그렇게 38 어디 사이트에서의 비상장 회사의 거래도 되죠. 그래핀 스퀘어만이 이 비상장에서 6만여 원의 거래가 되고 그래핀 랩이나 또는 국일 그래피는 비상장에서도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보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비상장 기업에 이렇게 수십억 원을 투자한다. 모험일 수도 있겠죠. 언제 상장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미리 떡잎부터 생기는 그러한 기업에 비상장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상장이 되고 그렇다라면 수십 배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내면서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로서 강하게 크게 성장해 나가는 바꿔 말하면 우리 스스로 개인 투자 한 분 한 분의 투자자가 바로 자산운용사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자산운용을 장기적으로 관점 어느 정도의 상승 200% 300%의 상승에서도 그저 바라만 보는 300% 상승을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그 기업의 기술력만 있다라고 한다라면 투자를 이어가는 그러한 이렇게 비상장 기업은 어차피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하락이 없이 무덤덤하게 기다릴 수도 있겠죠. 이러한 마음으로 국일 제지도 국일 그래핀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마음은 어떤가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오늘 영상은 준비해 봤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매 세력의 속세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런 작은 생각이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일 제지는 외국인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일 제지는 32만 4천 주의 대단히 적은 거래량으로 금요일 장을 마감을 했고 종가는 3,315원이 됐습니다. 여전히 공매도는 46,700주가 공매도가 나왔고 평균가는 3,322원에 해당이 됩니다. 공매도 잔고는 점차 늘어나면서 지분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1,471주 이러한 모습을 했는데 어제의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 제지의 프로그램은 어제 27,000주에 해당을 됐죠. 그 전일 목요일에도 프로그램이 7만 8만 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변동은 21,471주, 6,000주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차가 많이 전일 늘어났죠. 15,748주, 상환은 3,400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를 한번 상황을 바라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제는 14일이었었죠.
오늘 또 여기 예의주시하면서 대여자를 살펴를 보면 내국인에서 15,748주를 특히 증권에서 그리고 투신에서 3,888주가 주식을 대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빌려가냐면 외국인들이 빌려갑니다. 외국인 진성 외국인이라기보다는 공매 세력의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생 상품 또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최근에 보면 외국인에서 빌려주지를 못합니다. 외국인의 물량이 실질적으로 대단히 빌려줄 여력이라든지 이렇게 쥐고 있는 물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대차 규모가 이렇게 적은 수량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환은 많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페이크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와 같은 126만 주를 주식을 대여를 하고 또 60 며칠 만에 다시 67만 주 이것의 절반을 또 상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확인해 본다라면 외국인은 현재 다시 장내에서 프로그램 매수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를 또 채워놔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 이때가 목요일 저녁에 아침에 주가가 밀렸고요. 다시금 오후장으로 오면서 상승의 모습을 하면서 시간 외에서 몇십 원, 1% 정도, 1점 몇 프로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이 끌어올리면서 다시금 고점에 매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그리고서 금요일 아침에 이와 같이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조금 전에 봤듯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매도세를 하면서 시간 외까지도 우리는 누군가가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마치 3,300원도 무너뜨릴 양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보합에서 5원 정도 빠진 시간 외에도 물량이 됐는데 다음 주에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분명히 이렇게 3,300원이 무너지면서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즉 우리 신한금융이라든지 JP모건에서 분명히 3,300원이 들어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조금 더 남은 것으로 더 누를 수도 있고요. 월요일 정도는 최소한 월요일이나 또는 화요일 정도는 다시 이 외국계 증권사 JP모건 또 모건 스탠리 등등 또는 신한금융을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있어서 즉 투매를 유도하고 3,300원 이하에서는 공매 세력이 다시 물량을 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개인들 개별적으로 투매를 이어가면서 그 부분을 유도를 하고 그 부분을 공매 세력이 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다음 주는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최근에 이 주가 하락의 주범이 신용 물량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이 상승하는 흐름을 조금 보면서 이랬던 부분이 다시금 이렇게 투매와 이렇게 또 상환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4월 15일이라고 한다면 언제쯤이냐면 바로 이때의 물량에 해당합니다. 4월 13일에 해당하는 물량. 그리고 이 93,714일에 대해서는 여기 바로 이 부분이죠. 4월 12일 물량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14일에 나옵니다. 그 3거래일 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 93,700주는 가장 많이 이렇게 새로운 신규가 49,000주 그리고 상환이
43,000주. 이때 매도를 해서 그 물량을 다시 상환을 하는 물량이 이렇게 가장 주가의 낮은 위치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누구로 인하냐면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현재도 32만 4천 주 중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를 볼까요? 프로그램은 여기 지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5만 7천 주, 3만 주, 즉 8만 7천 주의 프로그램이 2만 7천 주를 내보냈고, 그리고 또한 공매도 역시 4만 6천 주에 해당을 합니다. 즉 현재는 거래량이 1억 2,700만 주에 해당하는 이 9일 제지의 주식수를 기껏 100만 주, 200만 주, 기십만 주로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DS 자산운용의 이렇게 비상장 기업의 그래핀 제조, 그래핀 스퀘어, 앞으로의 비전 전망을 몇 년 뒤를 보고서 이제 이것이 올해만 하더라도 그래핀 스퀘어가 상장한다라고 이렇게 홍병희 교수가 지난해 언급을 했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1년이 더 걸린다 손치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상장해 노력을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이제 9일 그래핀 같은 경우도 2020년 4월에 장비가 들여오면서 2년간의 연구를 했고, 얼마 전에 대표이사에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실수보다는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나오는 것이 주주들에게 더욱더 큰 이득이 되지 않느냐, 반드시 달성하겠다. 잠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죠. 9일 그래핀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하고 그래핀을 성장시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은 차별화된 공정을 가지고 있는 9일 그래핀이 유일하다. 그러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9일 그래핀의 기술과 역량을 믿어달라,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요때의 거래량은 특허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조금 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그러한 사모펀드들의 자산운용사들처럼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실은 조금 점점 더 다가오지 않나. 그러면서 올 7월 정도에는 최소한은 윤순길 교수의 원천 발명가가 일산 킨텍스에서 또 다른 성과물, 유연성의 또는 연신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어쩌면 반도체 부분 TFT에 대해서도 발표를 2019년도에 이어서 조금 더 나은 성과, 월드 레코드의 그러한 전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또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의 9일 제지 최저의 물량이 있으면서 최저 거래량을 지금은 프로그램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고요. 글로벌 시장의 주체는 미국 시장은 간밤에 휴장을 했었고, 유럽 시장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빅스텝의 0.5%의 금리 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시장 모습은 강보합을 형성을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여기 완전하게 전고점에 도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증시 역시도 고점 대비 요 위치는 대단히 고점에서 별 차이 나지 않는 저점에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느 나라를 눌러도 대부분 유럽의 증시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언론사만 설러발치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2020년 대한민국에 달라진 증시 패러다임, 현재 고객예탁금도 60조 원을 넘어섰고 있고요. 기대감에 있어서 21조 8,500억 원에 해당하는 신용잔고 역시도, 그러나 다만 금리 인상, 환율 문제 4.9원이 오른 1200
30원에 육박하는 환율 문제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은 미국 시장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 5월부터 앞두고 있지만은 여전히 유럽이라든지 미국 글로벌 시장 우리 증시 역시도 큰 위험사항은 아니다. 어차피 거쳐가야 할 과정이고 과거처럼 큰 폭락 지수 조정이 몇 년간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그래핀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장기 투자 요령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